여러분, 어제 점심에 뭘 드셨는지 바로 떠오르시나요? 혹시 며칠 전 만난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당황하신 적은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이미 기억력이 무너진 상태임을 전혀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치매를 의심하며 병원을 찾는 분들 중 80%가 알고 보니 뇌가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85세, 40년간 기억장애 환자를 치료해온 신경과 전문의 강태호입니다. 여전히 매주 300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며 어떻게 하면 잊힌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이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중간에 끄신다면 당신은 소중한 기억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를 영원히 놓칠 수도 있습니다. 단 5분, 제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검증해 온 진짜 기억력 회복 비결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정보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85세 의사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저는 강태호, 올해 85세입니다. 지금도 매주 300명 넘는 환자분을 직접 진료하고 저녁이면 손주들과 퀴즈놀이를 하며 머리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활발하세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루 5분 그 습관만 지키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 점심 메뉴가 기억나지 않아서 답답했던 순간이요. 아니면 며칠 전 만났던 분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서 당황했던 순간은 어떠세요? 저 역시 70대 초반에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환자분들 앞에서 약 이름을 잊어버려 당황했던 순간, 손주 이름을 헷갈렸던 순간들이요. 하지만 지금은 30년 전 의대 시절 친구들 이름까지 모두 기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4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며 확인한 진짜 비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달라질 겁니다. 40년 전 제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의사였던 저조차 그때는 고가의 약만 처방하며 치매는 어쩔 수 없는 노화라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처음엔 어제 먹은 음식을 잊더니 나중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되돌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아버지 하나 고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밤마다 의학 논문을 뒤져가며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90세 할머니가 나는 매일 이것만 하는데 기억이 점점 좋아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직접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셨나요? 가족이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속수무책이었던 순간이요. 아니면 자신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며 두려웠던 순간은 어떠세요? 그 할머니가 알려준 비결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잠자기 전 5분의 루틴과 매일 먹는 특별한 음식, 그리고 손가락 운동이 전부였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아버지에게 시도해 봤습니다.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6개월 후엔 30년 전 추억까지 모두 되살리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라고 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억력의 진짜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같은 방법을 적용해봤고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기억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아실 수 있습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비결을 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오늘 알려드릴 5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도해 보세요. 단 하루만 깊은 잠을 못 자도 기억력은 4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종일 쌓인 기억들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이때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기억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아요. 70세 오명자 C의 경우를 보세요. 하루 7시간씩 자는데도 자꾸 깜빡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자기 집 주소조차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죠. 검사 결과 깊은 잠, 즉 서파수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깊은 잠이 부족하면 뇌의 해마라는 부분이 제대로 일하지 못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약해지면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전자기기를 끄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잠들기 전 37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동안 담그세요.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68세 김철수 씨는 이 방법으로 3주 만에 깊은 잠을 되찾았어요. 또 다른 방법은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하고 작은 불빛도 차단하세요. 잠들기 전 30분 동안은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72세 박수님 씨는 매일 잠들기 전 시집을 읽는 습관을 들인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면 오히려 기억력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수면제는 인위적으로 잠들게 하지만 깊은 잠은 방해할 수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잠이 가장 좋습니다. 카페인도 주의하세요. 오후 2시 이후엔 커피나 녹차를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몸에 남아 있어서 밤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엔 잠이 오는 것 같지만 밤중에 자주 깨게 됩니다. 깊은 잠을 방해하는 거죠. 74세 이영호 씨는 저녁 술을 끊은 후 한 달 만에 기억력이 회복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수면 습관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공식품, 트랜스지방, 설탕이 뇌 신경을 파괴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음식들은 뇌의 염증을 일으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58세 김선희 씨의 경우를 보세요. 바쁜 일상 때문에 편의점 도시락과 인스턴트 식품만 먹고 살았어요. 몇 달 지나니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고 중요한 서류를 어디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죠.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방부제와 인공 첨가물이 뇌의 독성을 일으킵니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뇌혈관을 막고 신경세포를 손상시켜요. 과자, 튀김, 마가린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가 뇌에 스트레스를 주고 기억력을 떨어뜨려요. 특히 백설탕과 액상과당은 피해야 합니다. 65세 조영민 씨는 단 음식을 끊은 후 2주 만에 집중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뇌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어요. 일주일에 3회 이상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도 훌륭합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에는 뇌에 필요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해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70세 정말순 씨는 매일 아침 호두 5개를 먹는 습관을 들인 후 기억력이 놀랍게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베리류도 뇌에 매우 좋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서 뇌세포를 보호해요. 냉동 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같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달걀 노른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콜린이라는 성분이 기억력을 향상시켜요.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황도 좋습니다. 커큐민 성분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켜요. 카레에 들어있는 그 노란 가루가 강황입니다. 67세 한정옥 씨는 매일 강황차를 마신 후 1달 만에 기억력이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녹차도 뇌에 좋습니다. 카테킨과 테아닌이 뇌를 보호하고 집중력을 높여줘요.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오후에는 피하세요. 다크 초콜릿도 추천합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것으로 선택하세요. 플라보노이드가 뇌혈류를 개선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하루 1조각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백설탕과 흰 밀가루는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현미나 통밀로 바꿔보세요. 가공육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에는 질산염이 들어있어서 뇌에 해로워요. 또한 음식의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태우는 조리법보다는 찜이나 삶기를 추천합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혹시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기억력에 적이 숨어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간단한 운동이 기억력에 즉효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5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73세 이재만 씨의 경우를 보세요. 몇 달 전부터 자꾸 주소와 전화번호를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심지어 가족들 휴대폰 번호도 기억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교차 운동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모든 걸 다시 기억하게 됐습니다. 교차 운동이 왜 효과적일까요? 우리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져 있어요. 좌뇌는 언어와 논리를 담당하고 우뇌는 감정과 창의력을 담당합니다. 평소에는 한쪽만 주로 사용하는데 교차 운동을 하면 양쪽을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팔과 다리를 교차해서 터치하는 동작입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터치하고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터치하는 거예요. 이걸 리듬에 맞춰 반복하면 됩니다. 서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을 붙이고 다시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무릎을 붙이는 동작이에요. 마치 제자리에서 걷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69세 박혜진 씨는 이 운동을 매일 아침 5분씩 했는데 1달 후 손주들 이름을 모두 기억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헷갈렸는데 말이죠. 앉아서 할 수 있는 교차 운동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터치하고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터치하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손가락 교차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양손의 손가락을 교차로 맞대고 누르는 동작이에요. 엄지와 새끼손가락, 검지와 약지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누르면 됩니다. 74세 김순자 씨는 텔레비전 보면서 이 운동을 했는데 기억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눈동자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눈동자를 상하좌우로 움직이거나 팔자 모양으로 돌리는 거예요. 뇌와 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눈동자 운동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호흡과 함께 하는 교차 운동도 좋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오른팔을 들고 입으로 내쉬면서 왼팔을 드는 식이에요. 뇌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양쪽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매일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30분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에요. 71세 최영수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교차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3개월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엔 천천히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조금씩 빠르게 해보세요. 너무 빠르게 하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무릎이나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있는 부위는 피하고 다른 부위로 교차 운동을 해보세요.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처음엔 앉아서 하시고 익숙해지면 서서 해보세요. 균형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격렬하게 하지 마세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단 5분 교차 운동을 시도해 볼까요? 어떤 동작이 가장 편하신지 찾아보세요. 시각, 청각, 촉각을 동시에 사용하면 기억력이 70% 이상 향상됩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께 적용해 보며 확인한 사실이에요. 뇌는 여러 감각을 동시에 사용할 때 더 오래, 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67세 박정자 씨의 경우를 보세요. 평소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약속도 자주 잊고 물건 둔 곳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장소법을 배운 후 3개월 만에 3,000개의 단어를 모두 기억하게 됐습니다. 장소법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장소에 기억할 내용을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집 구조를 이용해 보세요. 현관문에서 시작해서 거실, 부엌, 침실 순서로 돌아가면서 각 장소에 기억할 내용을 배치하는 거예요. 쇼핑 목록을 기억해야 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현관문에 우유를 걸어두고 거실 소파에 빵을 놓고 부엌 싱크대에 계란을 두는 식으로 머릿속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실제로 쇼핑하러 갈 때 집 구조를 떠올리면 모든 걸 기억할 수 있어요. 72세 김영호 씨는 이 방법으로 약 복용 시간을 모두 기억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약은 침실 침대에, 점심 약은 식탁에, 저녁 약은 거실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다중감각 기억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뭔가를 기억하려면 보기만 하지 말고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손으로 써보거나 몸짓으로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 얼굴을 자세히 보고 이름을 소리 내어 말하고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써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과 연결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69세 이순희 씨는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름을 이 방법으로 기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간호사는 김치의 김으로 기억하고 박 의사는 박수의 박으로 기억하는 식이에요. 색깔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빨간색으로, 보통 내용은 파란색으로 머릿속에 색칠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75세 정말동 씨는 약을 먹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약은 빨간색, 소화제는 노란색으로 기억하는 식이에요. 냄새를 이용한 기억법도 있습니다. 특정 냄새와 함께 기억하면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기억이 되살아나요. 커피 냄새를 맡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면 나중에 커피 냄새만 맡아도 그 내용이 떠오릅니다. 음악을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보세요. 어릴 때 배운 동요는 아직도 기억하시죠? 그만큼 음악과 함께 기억하면 오래 남아요. 68세 차순옥 씨는 손주들 생일을 노래로 만들어서 기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철수는 3월 5일, 영희는 7월 10일 이런 식으로 멜로디에 맞춰서 부르는 거예요. 스토리텔링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할 내용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보세요. 관련 없는 내용들도 억지로라도 연결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면 기억하기 쉬워져요. 반복 학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엔 1시간 후, 그 다음엔 하루 후, 그 다음엔 일주일 후 이런 식으로 간격을 늘려가며 반복하면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뇌는 한 번에 7개 정도의 정보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보다 많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집니다. 복잡한 방법보다는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어려운 기법을 사용하면 포기하기 쉬워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익혀가세요.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효과가 줄어듭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 시도해 보세요.
피곤할 때 억지로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어나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장소에 추억을 걸어두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해마를 8%까지 줄여버립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뇌세포가 파괴됩니다. 52세 장영수 씨의 경우를 보세요. 사업 스트레스로 몇 달간 고생하다가 기억력 상실 직전까지 갔어요. 중요한 계약서를 잊어버리고 약속 시간도 기억하지 못했죠.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운 후 6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스트레스가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해요. 단기간 스트레스는 오히려 기억력을 높일 수 있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뇌 구조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은 호흡법입니다. 4-7-8 호흡을 추천해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이걸 5분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크게 줄어듭니다. 66세 고순덕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호흡법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혈압도 안정되고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해요. 명상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복잡한 명상이 아니라 단순히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잡념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돼요. 71세 민경숙 씨는 매일 저녁 명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2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20분도 거뜬하다고 해요. 기억력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숲길을 걸으면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하루 30분만 산책해도 코르티솔 수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78세 박영철 씨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면서 자연을 느낀다고 해요. 웃음도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웃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세요. 64세 황금순 씨는 매주 친구들과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웃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기억력도 단련한다고 해요. 충분한 수면도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돼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자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이 좋아요. 요가, 태극권, 가벼운 산책 같은 것들이에요. 76세 이봉자 씨는 매일 아침 태극권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진다고 해요. 음악 감상도 효과적입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특히 60비트 정도의 느린 음악이 좋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만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완벽주의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도 스트레스를 늘립니다. 하루 종일 뉴스나 SNS를 보면 불안감이 커져요. 적절히 거리를 두세요. 오늘 하루 단 5분만이라도 숨을 고르고 계실 수 있을까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5분 작은 습관으로 여러분의 뇌는 언제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85세인 제가 30년 전 기억까지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깊은 수면을 위해 잠들기 2시간 전 전자기기를 끄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둘째, 가공식품과 설탕을 피하고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드세요. 셋째, 매일 5분 교차 운동으로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하세요. 넷째, 장소복과 다중감각을 활용해서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여러 감각으로 익히세요.
다섯째, 4-7-8 호흡법과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2주 만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부터 가장 먼저 하나만 바꾼다면 무엇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에도 집중력을 3배 높이는 두뇌 관리 비결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기억력 회복 방법과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효과적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